여러분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쭉 여쭤보니까 기본적인 걸 오늘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뇌가 2개 있어요. 뇌가 2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이 생각하는 머리는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 사상이라는 것은 온갖 잡동사니 지식을 끌어다가 고정관념을 딱 가지면 이거는 판단이 아니고 편견의 산물입니다. 어떤 것도 먼저 들어와서 입력이 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 좋은 걸 선택해서 살았다면은 진짜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좋다는 걸 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뇌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 영역이에요. 심장이 뛰고 우리가 피가 돌고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위에 음식을 주물리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뇌를 복부두뇌라고 그래요.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뇌는 뭐의 지배를 받느냐?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법칙에 따라 지배를 받아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혈액 속에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다가 해가 서산에 딱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하고 그때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몸을 고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좋은 것만 하고 살았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해가 져서 치유하는 호르몬이 딱 나왔을 때 위에 음식이 들어앉아 있으면 치료가 안 돼 버려요. 일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안 돼 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이제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 이 모든 병에 가장 핵심은 볶은 곡식을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저녁 굶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안 된 다음에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부두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리듬에 맞춰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두뇌를 갖다가 태양신경총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신경은 원치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뇌하고 머리 이 뇌하고 복부두뇌하고는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부두뇌가 남편이면은 이 뇌는 부인이에요. 그 남편은 저녁에 안 먹기를 원하겠죠. 그죠? 부인은 자꾸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유혹받아서 선악과 따먹듯이 먹어놓고는 밀어넣어. 그럼 이 위장이나 이 내부 기관을 움직이는 남편은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막 마누라인데 막 해대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밤새도록 밤에 개꿈만 꿔. 늦게 먹고 자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가 딱 지는 순간 신장도 서버려요. 고쳐지니라고.
코드 빼놨다고. 근데 음식이 들어가서 썩은 독소를 신장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에서 해독을 못 해주니까 이 피부 바로 밑에 정맥이 피의 50%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썩어서 생긴 쓰레기를 피부 밑에 정맥에다가 잔뜩 저장해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고 몸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망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저녁 확실히 굶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사람이 앓는 병이. 병마다 뭐를 한다고 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생리학적으로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치고 돌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어디가 안 좋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거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소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오고 모양이 확실히 갖춰지고 가스가 안 차고 손으로 막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야 돼요. 근데 우리 대변 보면 대부분 어때요? 냄새가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생각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휘발유 엔진에다가 경유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소화기관을 가만히 보면은 인체는 주로 탄수화물 소화액을 가장 많이 분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 하면 채소 좋다고 먹지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0%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생채소는 질소가 많아가지고 빨리 썩어요.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시장에 가서 썩는 거 본 적 있어요? 냄새가 어때요? 그냥 먹으면 내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그 썩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뭐 녹죽 갈아 먹는다. 그거 아주 위험한 장난이에요. 먹고 나면 막 배가 어때요? 깨서 차고 방구 나오고 썩는 냄새 나버리거든. 그래서 이 질소를 소실시키는 방법이 익히면 일단 반 이상 줄어요. 그 다음엔요. 말린 나물 있죠. 시래기, 묵나물 이런 것들은 질소가 소실돼서 부패가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말린 나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식 하면 다 현미밥 먹어요. 그죠? 현미밥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채소도 섬유질이고 현미 껍질도 섬유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미밥 먹을 때 더 건강하려고 검정쌀 넣어서 밥해 먹은 적 있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때요? 우리 옥수수 이제 쪄서 나올 때 먹고 나면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그냥 나와요. 왜 그냥 나올까요? 채소보다 현미나 옥수수 껍질이 더 딱딱한 섬유질인데 그 소화액이 0%란 말입니다. 그거 하루 종일 씹는다고 그 섬유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빠져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현미밥을 왜 먹으라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해서 5대 영양소라 그래요. 요즘 단백질 넘쳐요. 그죠? 지방도 넘쳐요. 탄수화물도 넘치고 비타민도 넘쳐요. 근데 요즘 시대에 딱 하나 부족한 게 뭔가 하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뭔가 하면
자연계에 있는 금속입니다.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코발트 이런 미량의 금속인데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보통 우리가 90여 종의 금속의 원소가 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86종이 다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을 안 먹으면 호르몬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야생 짐승을 약 크고 술 녹이고 길들일 때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길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이 미네랄은 이게 우리가 회분이라 그러잖아. 그죠? 모든 미네랄은 물질이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재가 돼야만. 그래서 불탄 재해자를 써서 회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왜 미네랄이 부족한가 하면은 예전에 시골에서 나무 떼서 밥해 먹고 난방할 때는 재가 나오지요. 이게 다 농토로 갈 때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임신도 잘하고 애도 잘 놓고 젖도 잘 나왔어요. 뭐가 잘 일어났어요? 호르몬 대사가 잘 일어나서 뭐가 풍부했기 때문에요?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산업사회로 가면서 농촌 인구가 줄고 어느 시골에 가서 요즘 나무 떼서 밥해 먹고 난방하는 집 거의 없어요. 그러면 농토에 미네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미네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현미다. 이래서 현미밥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씹어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들깨, 참깨예요.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여러분 좀 매 볶아서 짭니까? 살짝 볶습니까? 예. 매 볶아야 거기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게 그게 미네랄 맛이에요. 덜 볶으면 기름 양도 줄고 미네랄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옛날에 보면 엽차 아세요? 엽차. 보리, 옥수수 이런 거 끓여 먹을 때 그거 요즘도 시장에 가면 파는데 살짝 볶았습니까? 좀 태웠습니까? 예. 탄 걸 끓여야 거기서 뭐가 분리 나와요?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제일 필요한 것이 뭐 들기름, 참기름, 깨소금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니까 식욕이 억제가 안 돼서 대사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면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는 게 아니고 통곡류를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이걸 볶아버려요. 그러면 이 껍질이 타면서 세포질이 열리고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옵니다. 근데 누룽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탄 건데 누룽지는 도움이 안 될까요? 볶은 곡식은 먹어보면은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누룽지는 여러분 좀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자꾸 불러와요. 똑같이 태운 건데 이거는 완전히 세포의 그 껍질에 그 세포질을 완전히 터뜨려서 물을 먹고 팽창하지 않게 만들어 둔 거고, 누룽지는 타기는 탔는데 세포막이 터뜨려지지 않아가지고 물을 먹고 팽창하지 미네랄이 분리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고 이제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은
하루만 해도 속이 든든한 것이 음식의 욕구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뭐 20년, 30년 저녁 안 먹고 사는 이유가 억지로 참는다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왜 가려야 되는지, 또 곡식을 왜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 육류나 생선이 이제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가 합쳐지면 이게 단백질이 돼요. 질소는 부패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나 생선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참 맛있고 입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대변을 볼 때는 냄새가 어때요? 막 썩는 데가 나요. 그래 되면 그 썩을 때 나오는 그 독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황산, 인산, 요산, 뭐 푸토마인, 푸토레신, 뭐 시체독, 부패독이죠.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손상하면 이제 용종이 와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을 건드리면은 이제 선종이 오고 그게 이제 암 전 단계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임금들은 대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동용 애들 변기처럼 그죠? 매화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변을 받아가지고 궁중 내의원들이 맛도 보고 냄새도 보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똥은 싸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보러 간다 그죠. 대변 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위에 자가 똥시자입니다. 똥시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쌀미자가 돼요. 사람은 이게 변의 원료가 곡식이어야 된다. 밑에 거는 똥분자예요. 여기도 쌀미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은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반 공기 밥그릇 하면 종이컵 하나 양. 그리고 고기 먹고 잡다한 거 자꾸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소화기관에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병이 많이 온다. 근데 우리 어릴 때만 봐도 농사 지을 때 농사꾼들 밥그릇 아세요? 큰 데다가 속에 들어가면 밥보다 위에 올라오는 밥이 더 많아, 그죠? 그리고 그 반찬은 소금 잘 먹기 위해서 그 아주 짠지, 그죠? 그거 먹고 다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운을 차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 이러는데 이 기운 기자를 가만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쌀미자 들어있어요. 쌀미자. 이 곡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려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쌀미자에다 흰백자를 붙여놨거든요. 그 흰쌀은 무슨 흰쌀인데 이거 흰쌀이라는 뜻인데 쌀은 쌀인데 흰쌀은 찌꺼기 박자입니다. 뭐가 빠져버렸으니까? 껍질에 미네랄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좋다 이거보다는 음식이 피가 되는데 사람의 주식은 곡식이어야 된다. 그 곡식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체력이나 면역력을 정진시키는 것은 미네랄이다. 호르몬 대사도 미네랄이다 이 말이에요. 탈모도 이게 호르몬 대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네랄이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학교 애들 대학 수능 볼 때 유명한 도사 들어가 찾아가면은 막 탁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아니면은 가외 선생님 잘 찾아가면은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탁 찍어서 가르쳐 주지, 그죠? 그럼 무슨 도사라 겁니까? 아, 쪽집게 도사. 건강도 이거예요. 장황하게 벌릴 이유가 없이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99%가 미네랄과 연관이 있어요. 넘쳐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찾아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미네랄이 충분하면은 비타민C도 20mg 정도면 돼요. 특별히 먹을 이유가 없어요. 비타민C 많이 먹어봐야 신장 결석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이 곡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 기운 기자나 찌꺼기 박자나 똥 씻자나 똥분자를 봐도 전부 다 뭐가 쌀매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쌀은 뭐예요? 태양의 기운을 받은 곡식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은 자동차는 엔진이 하나잖아. 그죠? 사람의 모든 근육세포는 다 엔진이에요. 엔진 속에 연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이제 그래야 이게 완전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뜨거운 방에 자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잡생각이 많아. 왜 이리 잡생각이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기와집을 짓다 부쉈다 한다는 사람은 산소 부족 1단계예요. 조금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와요. 이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뇌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내가 산소 부족으로 죽을 것 같아. 그 신호를 계속 보내면 이게 아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보면은 자꾸 입이 마르면서 물을 찾게 돼. 나는 자꾸 종이컵에 물을 마시는 것이 땡긴다고 하는 사람은 물 부족이 아니고 뭐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산소는 어디를 통해 들어가는가 하면 폐를 통해 들어가지요. 이게 폐인데요.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우리 피부 면적의 75배, 테니스 코트 반만 해요. 근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인데 이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은 운동을 해요. 피부에 땅구멍이 열리고 닫히듯이 얘들도 열리고 닫히고 해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폐가 산소를 호흡하지는 않아요. 우리 대장간에 이렇게 옛날에 풀무질 하듯이 이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운동을 저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녁에 잠잘 때 위장에 음식을 가득 넣어놓지요. 우리 밥 금방 먹고 뛰면 어때요? 숨 차잖아요. 미역 고사리 물에 넣어서 놓으면 이렇게 불어서 팽창되듯이 저녁에 위장에다 음식을 딱 넣어놓으면 위는 안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음식이 불어가지고 팽창하면서 횡격막을 압박하면 뭐가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 되면 저녁에 늦게 먹은 사람은 아침에 다 우울증 환자예요. 이유 없이 성질나고 몸도 그냥 피곤하고 무력해져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저녁을 굶으라는 것이 이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산소가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원인이 저녁 식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예요. 몸에 인체의 그 물이 70%입니다. 근데 물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더우면은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요.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계속 더워지면은 물이 팽창돼서 세포가 터져서 죽게 되니까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내 몸은 열을 빼기 위해서 땅구멍을 열고 열을 다 빼버려요. 반면에 열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태우는데 필요한 산소가 못 들어가게 폐에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오늘 가서 연습해버려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목욕탕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보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좀 더 있다 보면 막 땀이 줄줄 흐르고
나오면은 뭐 어질어질한 게 기운 못 쓰고 때밀러 갔다가 돈 주고 때밀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세포가 터져 죽게 되니까 땅구멍은 여는 반면에 산소가 들어가는 폐를 쪼아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잠잘 때 따뜻한 데 등을 대요? 찬 데 대요? 이 구들짝 문화는 등이 덥잖아요. 계속 오래도록 자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옛날에 시골에 소주 끓인 방 뜨거운 거 알죠? 그 방에다 우리 할아버지들 막 등짝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밤새도록 꾹 놓으니까 이 폐가 계속 오그라들어요. 폐는 풍선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오그라들고 기관지도 수축돼서 천식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게 오그라들면서 등이 척 굽어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뭐 많이 집었어요? 지팡이 집은 게 뭐 지게져서 그런 게 아니고 등짝 찢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산에 등산 갈 때 숨 찬 사람들은 다 닫혀 있어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릴 수 있어도 숨이 차면 안 돼요. 숨이 차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힘이 먼저 딸려요? 숨이 먼저 차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잘 들어와요? 산소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폐를 열어야 되는데 여는 방법이 이제 뭔가 하면은 모든 짐승은 땅구멍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개는 땅구멍이 없으니까 날이 더우면 뭘 내나요? 혀를 내놓고 막 하고, 하마는 땅구멍이 없으니까 낮에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밤에 나와서 먹이 먹고, 코끼리는 너무 열이 세니까 덩치가 크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가 커요? 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에 이게 땅구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폐를 여느냐? 산에 등산 가서 막 올라갈 때 숨 찰 때요,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때요? 좀 뭐 뻥 뚫리는 것 같죠, 그렇죠? 힘도 안 들고. 그래서 우리 인체가 어느 한 곳만 차면은 열을 내야 돼, 이런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맨발로 다니면 발이 차니까 폐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는 1단계 삶이 뭐예요? 절대 신발, 양말 신지 말 것. 잘 신어야 슬리퍼 신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발이 얼마나 좋으면 영화로까지 만들었어요. 그 영화 이름 뭔지 알죠? 맨발의 청춘이에요. 자,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너무 꽉 닫혀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철문 녹슬듯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문막 캠프장에 가면은 남자, 여자 목욕통이 찬물 냉탕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우리가 거기서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침낭 안은 이제 몸에 열로 따뜻해졌지만 새벽 한 4시 반, 5시에 일어나면 막 열린 상태에서 밖에 딱 나오면 냉기가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추우면 방문을 닫습니까? 엽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땅구멍을 닫아야 되겠죠. 피부에 땅구멍을 다 열어놓으면 지름이 10m 되는 원통이 돼요. 이걸 빨리 닫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빨리 가서 찬물 속에 어때요? 확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땅구멍은 어떻게 돼요? 팍 닫히면서 추워지니까 내 몸에 열을 내야 되니까 폐는 그때 어떻게 돼요? 쫙 찢어지면서 열려버려요. 그렇게 한 달만 하면요, 산을 아무리 뛰어 올라가 보세요. 숨찬가. 여러분들 기억력 자꾸 없어지지요? 뭐 부족일까요? 산소 부족이에요. 암이 뭐 부족일까요? 산소 부족이에요. 1930년대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암 걸리면 다 어디 가요? 공기 좋은 데 갔다며. 공기 좋은 데 가면 뭐 합니까? 좋은
감옥 잘 지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를 이렇게 잘 놔둬야 그 위에서 이제 뭘 하든지 이게 잘 되는데, 기초가 없이 뭐 곡식만 먹고 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은 수면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을 굶는다 하니까 내가 허기져서 나는 저녁 안 먹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딱 먹다가 아침, 점심만 딱 먹고 저녁을 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 복부 두뇌가 이렇게 쫙 감지해보다가, 야, 우리 주인이 오늘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 몇십 년 먹던 저녁을 안 먹었다? 아이고, 철들었는가 봐. 그래요.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 야, 몸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럴 때 쓰레기 대청소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박힌 쓰레기를 갖다 빼요. 그럼 이걸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혈액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이 엄청 오염이 되겠죠. 옛날에 먹었던 짜장면, 돼지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서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해독 배설되기 위해서 피 속으로 들어오면은 피를 타고 이게 돌아요. 다 빠지기 전에. 그럼 뇌에 뭐가 있을까요? 맛을 느끼는 미각 중추를 건드려요. 돼지고기 삼겹살 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비육병 뭔지 알죠? 고기 먹다가 며칠 안 먹으면 아이고 나는 헛헛한 게 어지럽고 고기가 먹고 싶어. 그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고기 독을 빼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술이 마시고 싶다. 담배가 피우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해로운 게 먹고 싶은 그 순간이 내 몸에서 그것을 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독에 취해서 어지럽고 기운 없고 깔아지는 걸 우리는 내가 영양실조라서 기운이 없고 허기지는가 봐. 오늘 여기 삼겹살 좀 먹자. 이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딱 들어가면은 이것도 소환이라고 빼는 걸 수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기증과 현기증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양 부족에서 오는 허기증이냐, 내 몸에서 노폐물이 빠질 때 일어나는 현기증이냐. 요즘 영양실조로 허기증 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나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독성이 빠질 때 오는 현기증에 취한 거니까 절대 속지 말고, 먹고 싶고 할 때는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대청소 한번 해야지 하면서 정 힘들면 소금물 있죠, 소금물. 천일염 한 1원어치만 타면 돼, 1원어치. 타가지고 이 소금차 한 잔 딱 마시면 음식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렇게 딱 자고 나면 저녁에 배가 그렇게 고팠으면 아침엔 더 고파야 되겠죠. 아침에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저녁에 배고픈 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잠잘 때 하루 저녁에 보통 초저녁에서 1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빼는 게 600g에서 1kg가 빠져요. 여러분 혹시 방문 딱 꼭 닫아놓고 그 방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 방에 문 딱 열면 냄새 어때요? 내 몸의 고기가 최소한 한 근 정도 썩은 냄새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맡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좀 환기 좀 시키고 문 좀 열고 살고 그러죠. 그리고 잠잘 때는 최소한 보일러 다 끄고 추우면 침낭을 가지고 자더라도 침낭값 요즘 몇 푼가 압니까? 한 10몇만 원 하면 다 사니까 20만 원 내와요. 집에서 쓰는 거는. 5리터 침낭은 쓰지 마세요. 어쨌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잠잘 때 매일 300g 정도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5리터는 생물이잖아. 그죠? 계속 습기를 먹으면 쥐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솜으로 된 침낭을 이제 쓰면은
냄새도 안 나고 따뜻하게 보온도 되고 단지 이제 부피가 크다는 건데 집에 두고 쓰는데 뭐 부피 좀 커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제일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오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요즘은 남성들은 전립선이 많고요. 피는 항상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흘러야 정상입니다. 발로. 여러분 화가 나면 피가 어디로 선다 그래요? 거꾸로 선다 그래요. 우리가 핏대 올라오면 피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베개를 베야 잔다는 사람은 다 피가 거꾸로 도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심장의 혈압을 0으로 놓으면은 이 뇌는 심장보다 10이 낮아요. 마이너스 10. 근데 이 발목 종아리 쪽은 플러스 90이에요. 심장을 중심으로 보면 압력이 뇌하고 종아리하고 100배 차이 나요. 그죠? 근데 이게 피가 자꾸 내려가서 뇌 혈관이 터지면 중풍도 오고 안 좋게 되겠죠. 그죠? 근데 피가 압력이 자꾸 내려갈 때 인체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를 자꾸 들고 싶어요. 그게 뭐 베는 거예요? 베개 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베개가 높아지면 일찍 죽는다 이래서 고침단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에서 발로 잘 흐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자다 보면 베개를 다 빼고 자. 베개 안 빼고 자는 사람은 피가 이 발 쪽으로 잘 흐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돌려요. 대단한 거리죠? 피가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로 가는 피를 발로 가게 할까? 겨울에 나는 발이 시려서 죽겠어 이런 사람은 피가 머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관절염이 왜 이렇게 관절이 아픈지 몰라 이런 사람도 피가 머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랫배가 차, 허리가 안 좋아 이런 사람도 다 피가 머리로 가는 사람. 배꼽을 중심으로 피가 위로만 가고 아래쪽으로 안 오니까 이 연골이 재생이 안 돼서 관절염이 오고 무릎까지 못 가니까 발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서 겨울에 발이 시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한종열 하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맞아요. 발을 뜨겁게 따뜻하게 할수록 그 열은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자꾸 머리로만 가버려요. 우리가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지요. 바람이 왜 부는가 하면 북쪽에 찬 바람하고 남쪽에 더운 기구가 만나면은 찬 것은 더운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더운 것은 찬 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공부할 때 여름에 막 덥고 머리가 띵하면 뜨거운 물에 발 담가요? 찬물에 담가요? 왜 찬물에 발 담그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할까요? 대류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류현상은 찬 것은 더운 쪽으로, 더운 것은 찬 곳으로. 우리가 계속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 쪽에 열이 많이 가 있는데 발을 차게 해주니까 머리 쪽에 열은 어디로 가요? 발로 가고 발에 찬 냉기는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한종열이란 말은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가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뜨겁게 만들어주라. 어떻게 발을 뜨겁게 만들어줄까? 고무장갑 없을 때 초겨울에 막 김장하고 배추 씻고 빨래하고 찬물에 가서 하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어때요? 막 끊어질 것 같은데 한참 지내면 어때요? 손이 어떻습니까? 불이 나요, 불이. 그래서 발이 시린 사람은
더 시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역종요법이 있고 동종요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역종요법으로 살았어. 차면 덥게 하고 더우면 차게 하고. 동종요법은 뭐예요? 더우면 더 덥게 해주고 차면 더 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 치열, 이한, 이냉, 치냉.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을 자꾸 맨발로 걷고 찬물로 씻고 해주면은 발이 차다. 어떻게? 야, 피를 글로 보내 하면서 머리 쪽에 피가 어디로 가요? 발로 가는 거 이게 동정요법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자꾸 머리에 피의 압력이 발 쪽으로 가버리니까 혈압이 오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혈압이 오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리퍼 그 점회로 이렇게 싸구려 신지 말고 나이키 슬리퍼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신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천하게 안 보잖아, 그죠? 그 왜 맨발로 다녀 이러면 난 발에 열이 많아서 이래 이러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산소 부족이라는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말과 막힌 신발은 신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고 자주 찬물에 발 씻고 맨발로 걸어주면은 머리 열이 발로 가고 발의 냉기가 머리가 오면서 일단 우울증,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울증 환자로 인해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그죠? 시골의 농부들이 별로 수입이 안 돼도 항상 웃고 살지, 그죠? 이 우울증 치료 중에서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은 이 팔다리의 사지에 근육의 이 교감신경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거는 팔다리를 움직일 때 분비돼요. 근데 자동차 문화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하루에 땀 한 번 흘리는 사람 있어요? 성경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이 먹는다고 하지만 땀 흘릴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 환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확 들어갈 때 이 찬 냉기가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은 막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막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걸 쓸 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아침에 한 번씩 찬물로 씻어주고 문대주고 들어가주면은 아주 우리 몸 스스로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이요. 몸은 아직 견뎌주는데 마음이 먼저 쓰러져. 마음이. 여러분 그런 느낍니까? 몸은 견뎌주는데 마음이 먼저 쓰러져요. 내가 투병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 당뇨가 왜 올까요? 계속 자주 음식을 먹어주니까 얘가 쉬지 않고 인슐린을 분비하고 당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낡아버린 거예요. 낡아버리고 그게 염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저녁을 굶게 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좋아져 버려요. 좋아지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요 수명이 거의 1000수를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은 지구 위에 오존층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에 압력을 줬어요. 우리가 가로 세로 1m 넓이에 공기가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 그러는데 그 1기압의 무게가 10톤입니다. 우리가 10톤의 압력을 받고 살아요.
이승엽이가 야구하다가 뭐 몸이 안 좋고 하면 산소 탱크에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산소 탱크. 기압을 높여주면 산소가 훨씬 잘 들어가서 빨리 회복이 돼요. 오존층 위에 물이 있을 때는 기압이 몇 기압이었는가 하면 2기압이었어요. 2기압. 그 정도면요, 웬만한 상처는 하룻밤새 다 나아버려요.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호박? 먹는 호박 말고 노란 거, 한복에 다는 거. 그 어떤 데는 보면 그 안에 공기방울이 있어요. 공기방울에. 이게 홍수 전에 복숭아 나무 이런 진들이 나와서 굳어가지고 보석이 된 거예요. 그 호박 속에 산소를 측정해 보면 몇 프로인지 압니까? 38%예요. 요즘은 21%예요. 홍수 전하고 지금하고 산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는 그냥 천리를 사람이 가볍게 뛰어갈 정도의 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기압이 떨어지고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고대 세계는 100세가 돼야 겨우 일하던 시대인데 요즘은 100세 살았다 그러면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을 바로 먹는 것과 산소 호흡을 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몸에 모든 균들이 다 억제가 될까?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냉동시켜버리지만 옛날에 여름에 냉동 안 시켰을 때 사람 몸이 어떻습니까? 냄새 독하잖아, 그죠? 왜 썩을까요? 몸에 뭐가 많아가지고요? 균이 많아가지고. 이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제 균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대 과학이 만든 것이 항생제를 만든 거예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근데 그걸 계속 써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내성이 생기고 약이 안 들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한 사람당 우리가 1000여 종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1kg씩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균을 죽이는 이제 식균 작용을 하고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장에 있는 한 500종, 100조 마리의 대변 무게의 3분의 1이 미생물이에요. 얘들이 면역물질을 만들어서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역 기능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차 면역 기능이 감퇴되면서 인간의 과학이 2차 면역계를 만든 것이 이제 항생제, 항암제 이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들어버려요. 당뇨도 염증이고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이라고 밝혀져 버렸어요. 암도 염증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균들을 어떻게 하면 억제시키고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대 세계 사람들은 무엇으로 염증을 억제시켰는가? 그것이 녹과 은이었어요. 유럽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상이 다 죽을 때도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전부 다 은식했으니까. 은은 모든 균이 접촉했기 때문에 6분의 1 다 죽어버려요.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선 구리하고 주석이거든요. 합금인데 굉장한 살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미나리 있죠, 미나리? 미나리 뭐가 많아요? 거머리 있는 거 노대에 담그든지 노숟가락에 넣으면 어때요? 비실비실하고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척추뼈가 있나요? 척추뼈가? 네,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를 고등생명체라 그래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하등생명체예요. 차이가 뭘까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간이 있고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벼룩이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그러면? 벼룩이 간이 없어요. 왜요? 척추뼈가 없으니까.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이 굴이나 이 노시 들어가면은 세포 내에서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키고 소독약, 과산화수소 알지요?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몸을 살균시켜요. 또 주석은 여러분 기생충 알지요? 기생충을 죽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종균 같은 거 이걸 아주 잘 죽여요. 그래서 우리 통조림 캔 있죠? 통조림 캔 안에 보면 녹이 안 쓸지, 그죠? 뭘로 도금할까요? 통조림은 전부 주석으로 다 도금해요. 주석.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년 차 가면 석혼식 주석일 얘기하는 거예요. 25년은요 은혼식, 50년은요 금혼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석은 특별히 물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물물이 안 좋으면 그 바닥에다 다 주석판을 깔았어요. 우리 몸에 체액들이 오염됐을 때 그걸 정화시키는 것이 주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그릇을 옛날에 다 녹그릇 안 썼습니까? 그죠? 이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대요. 옛날부터. 우리 다 녹그릇 내팽개치고 다 관절염 양은 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구리가 근육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녹그릇에 밥 먹고 다 힘쓰고 농사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그릇이라든지 이제 은을 쓰는데 최고로 강력한 살생제가 뭔가 하면 수은이에요. 수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은은 옛날에 다 어디 썼어요? 임질균 같은 거, 매독균. 안 죽는 데는 다 수은 썼다고요. 근데 이게 막 축적되고 독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잿물 공짜로 주면 어떤 거 먹으랍니까? 큰 거 먹어요? 적은 거 먹어요? 근데 양잿물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죠? 수산화 칼슘인 이 양잿물은 최고의 강 알칼리로 막 다 부식시켜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양잿물을 콩기름하고 섞어가지고 꾸치면 뭐가 돼요? 비누가 됐을 때는 아무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우리 아까 소금 찍어 잡수는데 소금이 염소와 나트륨인데 염소가 맹독이에요. 상수원에 이만큼 넣으면 면밀히 다 죽어버리고. 나트륨은 뭔가요? 제일 불안전한 원소. 모든 그 화약 있죠. 폭발물의 모든 원료는 나트륨이에요. 두 개가 맹독인데 결합됐을 때는 소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아무 해가 없어요, 이게. 그와 같이 이 수은도 옛날에 보면 하얀 은색 나는 거, 그 혈압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메탈 금속 수은은 축적이 되고 독성이 강해요. 정신도 이상이 오고. 그런데 이 수은이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이 되면은 살생력은 가지면서 해가 없어요. 근데 수은은 이게 금속이면서 유일한 액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흐르는 은이라 그래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빨리 도는 행성이 수성이거든요. 수성의 이름이 머큐리 아닙니까? 여러분, 빨간 소독약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머큐로, 그럼 그 원료가 수은이에요. 이 수은이 제일 많이 든 식물이 뭔가 하면은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쇠비름 줄기, 쇠비름은요, 뽑아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균이 살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수은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기에 81 ppm 제일 많은데 말리면은 1400 ppm. 그래서 이 몸 안에 당뇨라든지 염증이 있는 사람, 염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쓴나물이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가면 늘 채소처럼 상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고기 먹고 오염된 게 많으니까 쇠비름 좀 먹어라. 쇠비름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종자예요. 식물 중에서 8번째로. 그러니까 열대에서 한대까지 없는 지역이 거의 없고 그냥 온갖 잡초가 다 쇠비름이잖아요. 그죠? 가서 뜯어다가 끓는 소금물에 이렇게 데쳐서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말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말렸다가 묵나물 대먹고 차도 끓여 먹으면 되겠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수은은 액체이기 때문에 금속으로는 우리 몸에 뭐 찰 수도 없고 독이 있는데 단 이것이 쇠비름 속에 있는 이 수은은 무기수은이라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종기, 암도 종양이라 안 합니까? 그죠? 종양을 없애는데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여성들이 아랫배 만져서 뭐 덩어리 있다는데 이거 아주 특효예요. 그래서 종기 제일 잘 고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고약, 무슨 고약이요? 이명래 고약이 수은이에요. 쇠비름. 그죠? 실제로 우리가 뭐가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균이 다 문제인데 이 균을 제대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치석 끼는 사람들, 이빨에 치석 끼서 스케일링하는 사람들 치석 뭐가 만들어요? 세균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결석 생기는 사람 뭐가 만들어요? 세균이 만들어요. 쇠비름하고 은하고 놓으면은 소변에 우리 옛날에 요강 보면 막 찢기 붙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져 버려요. 맑은 소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뭐가 좋다 해서 하기보다는 그걸 써야 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칭을 자꾸 쓰니까 그 양반들 거의 어떤 무당 구타나 이러는데 소 목에 보면 노소로 된 종을 답니까? 원앙이라고? 아프리카 가면 낙타도 다 종을 달고요. 야크도 종을 달고. 스위스 가면 트레이철이라고 막 이따만한 걸 달아요. 해인사 절에 가도 풍경 덜렁덜렁 달지, 그죠? 그 왜 닦아요? 이 노새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실제로는 노새 입자가 파장과 같이 가요. 그걸 양자 역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의 목에 종을 달아주는 것은 그 파장을 통해서 노새 입자가 소의 몸에 들어가서 소에게 힘도 줄 뿐만 아니라 소 몸에는 뭐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기생충을 살균하기 위해서 그 종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노소로 된 종을 시간마다 쳐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파장을 통해 가지고 거미라든지 뭐 벌레, 진해 이런 것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버려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계속 녹그릇 막 쩔렁쩔렁 쓰잖아요. 바퀴벌레도 안 와버려요. 바퀴벌레가 척추뼈가 없잖아요. 그죠? 관이 없으니까. 독약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녹그릇 하나 이어놔 보세요. 아니면 막 구리, 동가리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냉장고가 이렇게 컴프레셔 돌아갈 때 진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 진동에 의해서 노새 파장과 입자가 들어가면서 세균을 다 죽여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우리
TV 켜고 끌 때 리모컨 선 없이도 끄고 켜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 안에 이렇게 사는 균들이 딱 집을 짓고 살면서 어떤 약을 구리든 뭐 노설 그릇을 쓰든 은을 써도 이게 침투가 안 될 때 있어요. 환자도 그렇잖아요. 암 환자들이 막 균들이 딱 집을 짓고 약이 침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이 암세포들이 워낙 지능적이라서 항암제가 들어가면요. 단식 투쟁이 들어가요. 안 먹고 딱 가만히 있어버려. 약효가 안 나고 정상세포만 다 죽어가지고 망가져버리고 약기운 떨어지면 이놈들이 다시 또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죽이는 살생제를 얘들이 집 속으로 직접 투여할까? 그것이 방사능 아닙니까? 방사능이 파장을 뗄 때 입자가 들어가서 살균하듯이 우리가 징을 쳐주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이는 노쇠 입자가 어떻게 해요? 파장과 더불어서 뚫고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다 쓰고 생활을 했어요. 그걸 지금도 생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대표적인 게 인도예요. 인도 사람들 가보면은 미개합니까? 어떻습니까? 와, 참 불결해요. 근데 코고 뭐고 다 뭐 감았어요? 은부치, 금부치 막 감고 녹그릇 담아가지고 손에다가 이래가지고 돌리면서 계속 이 파장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개하게 살아도 전염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천년 살생제 2차 면역기를 늘 몸에 지니고 사니까. 우리도 그래. 뭐 세균이 있다. 데톨 그 씻어야 된다. 은반지 하나 끼면 다 살균된데 말하고 짓 합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면 간단해지잖아요. 요즘 우리 비듬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 은비저 하나 꼽아버리면 비듬 안 생기는데요. 그렇잖아요. 살균돼 버리니까. 머리도 안 가렵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식으로. 옛날 집들 자고 나면 윗목에 다 물이 얼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너무 통하고. 그럴 때는 이런 오늘날 문화병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감옥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생활 전반을 한번 계획해보자.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존 트렌드라는 사람이 쓴 이도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커브를 갖다가 한 번에 45도 딱 꺾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휙 돌고 전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우리가 조금 틀잖아요. 그죠? 그 이제 2도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넘어짐으로 걷는 걸 배우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일어서서 가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되듯이 처음에 우리가 하다가 몇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한번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뭘 원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는 이제 이론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가면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 몸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머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몸이 원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질문 없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